요즘 여야의 막바지 예산 전쟁이 치열합니다.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문제인데요. 일자리 늘리기냐, 곳간 거덜내기냐.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원내대표들이 직접 협상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밤 늦게까지 협상에 임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이 원래 오늘 자정이었는데 내일 정오로 연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 막판 타결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헌법에는 예산안을 국회가 네. 회기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법정 시한으로는 12월 2일까지가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막바지 그 예산안 이제 협상에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늦은 시간까지 논의했습니다만은 지금 제 그냥 감으로는 예산안 법정 시한 준수가 장담하기 어렵지 않나. 어떻게 그 협상에 임하는 저는 뭐 야당이다 보니까 그 여당의 여러 가지 그 돌부처 행세라고 그럴까요? 네, 타협이 잘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우려의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말씀하신 걸 보니까 2일 통과는 어렵더라도 9일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일 처리가 어려운 거는 뭐 막판 타결 가능성이나 이런 협상이 어렵다 쳐도 9일 처리 여부도 지켜봐야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런 언급을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 법정 시한을 그래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지. 9일을 예상을 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가급적 그 법정 시한을 지키도록 노력하지만 우리 정기국회가 100일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 9일까지가 정기국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이 12월 9일까지는 돼야 된다는 것이 일반 의원들의 생각인데 이 문제는 9일이라고 지금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도록 오늘도 아마 계속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첨예한 쟁점이 공무원 증원 예산입니다. 야당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여서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과학적 근거 또는 정확한 수요 예측에 의해서 이만큼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내놓은 예산안의 공무원 수치라는 것은 그냥 공약에서 제시한 그 수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합리적 그 정확한 추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17만 4천 명을 이 정권 5년 동안에 공무원을 증원시키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국회 예산처에서 추계한 바에 의하면 평균 한 26년에서 30년을 근무한다는 전제하에서 계산을 해보면 한 327조 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429조를 이 정부가 갖고 왔는데 5년 동안에 공무원 5년 동안에 이만큼을 늘리면 앞으로 미래 세대가 327조 원이라는 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 공무원 수 증가는 좀 이게 절제돼야 된다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그 국가 부도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의 경우를 봤을 때 위기의 시작이 바로 이런 공기업, 공무원 등의 비대한 증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요 조사가 돼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그 직역에 한해서는 공무원 증원이 가능한데 무조건 공약에 따른 증원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확보 수치가 정확한 그 예측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이런 그 공무원 증원은 저희 국회에서 용납할 수가 없죠. 그 최저임금 인상 보전액 이 3조 원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삭감만으로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선 이 문제가 이 소위 그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500억 이상의 그
국고 부담이 가는 것은 소위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예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타를 생략하고 그냥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선 최저임금이 포함해 우리나라는 기본급만 포함이 돼 있는데 예. 과연 외국은 뭐 상여금이라든지 숙박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잘 조정이 되지 않고 지금 이게 올라와 있다는 점도 있고요. 네. 이런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내년에 저희들이 볼 때는 소위 경제 핵폭탄이 저는 최저임금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특히 그 자영업이라든지 또 영세기업이라든지 또는 한계 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서는 어려움을 겪을 건데 네. 이게 눈에 보이는데도 그냥 지금 엄청난 일을 이 정부가 소위 저질러 놨거든요. 예. 우선 이걸 국민 세금으로 메꾸겠다고 하는 것을 과연 다 받아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누리과정 예산도 뒤늦게 그 중점 논의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매년 갈등을 빚어온 사안인데 지금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누리 예산은 지금 이번에 정부안은 모든 100%를 국고 부담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저 금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한 43에서 45% 수준에 있거든요. 예. 이걸 갑자기 지금 100%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갑작스러운 증액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담의 비율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액 국고 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지금 왜 이 문제가 있냐면 우리 교육 또 우리 일반 행정과 마찬가지로 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소위 좀 남아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20몇 %는 반드시 그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금 세금을 요번에 그 재정 지출을 7.1%나 늘려왔거든요. 네. 그게 비례해서 교육재정교부금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지금 교육재정교부금은 지금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좀 남아돈다 그럴까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네. 누리 예산까지 이렇게 엄청난 증액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누리 예산 말고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쟁점 예산이 9개나 됩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일부 감액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중에 합의가 가능한 예산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남북협력기금은 1,200억 원을 예산에 담았는데 어제 네. 400억 삭감에 대해서는 최종 승인이 돼서 네. 이 항목은 합의가 봤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좀 가능한 게 뭐냐고 저한테 물으셨는데 아마 저희들은 일괄 타결이 돼야 됩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가 좀 문제가 됐을 때는 서로 타협안이 완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 다만 그 질문에는 제가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 수당 도입 같은 거 요거는 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집행하는 것은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모은 것 같아요. 다만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소득 상위 30% 또는 20%는 제외하자는 예. 맞춤형 복지를 하자는 것이고요. 이 민주당은 소위 말해서 아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기초연금이라든지 아동수당을 주자 이런 게 지금 민주당 아닌데 이것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쪽에 전향적으로 물러서지 않는 한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좀 어떻게 남은 기간 협상에 임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법정 시한 전날이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오늘 늦게까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합의를 좀 도출해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역시 이런 것은 좀 여당이 좀 마음을 풀고 우리 정치 용어로 하면 이걸 보따리를 푼다고 하는데 예. 여당이 좀 이걸 풀어줘야지 되는 것이지 네. 딱 정해놓고 이것을 조금 더 양보하지 않겠다고 하면 야당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또 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지만 또 이건 국민 세금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국회의 기능이 국민이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을 무조건 찬성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여당이 많은 표현이 이상하지만 관용을 베풀어주길 기대합니다. 네. 예산 문제로 첫 정책 연대를 하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부결 가능성도 언급을 했더라고요. 두 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캐스팅보트, 거기 바른정당 11명까지도 캐스팅보트라고는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국민의당은 40석입니다.
그래서 40석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과반수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다만 국민의당이 지금까지는 합리적인 안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서 네. 저희들이 잘 국민의당과 협의를 해서 여당과 타협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호남선 KTX 무한공항 경유에 이제 합의를 하면서 예산안 처리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당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예측을 하는 소위 여의도의 여론도 있습니다만은 네. 물론 큰 건이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좀 이게 느슨해진다 그럴까요? 마음을 여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만 어저께 국민의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의장이 같이 합석해서 논의를 했을 때는 네. 주장이 일관되고 그랬죠. 합리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르죠. 또 나중에 집권까지 주장해왔던 걸 또 철회하고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국민의당의 입장이 일관되고 있다는 거. 이번 예산안 처리 마지막으로 이제 원내대표직 내려놓게 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당 원내대표에서 제1야당 원내대표로 이제 입장이 바뀌시는 바람에 어려운 점이 더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되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글쎄요, 제가 원내대표를 지금 1년 임기를 마치고 있습니다만은 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일을 맡은 원내대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작년 12월을 생각하면 그 당시 새누리당이 말 표현 이상합니다만은 아주 쫄딱 망했거든요. 새누리당이 망한 데에서 저는 오른쪽 날개가 무너져서는 네. 나라가 바로 갈 수 없다, 균형 있게 갈 수 없다 해서 저는 이 새누리당을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에서 네. 우리 의원들에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정말 울컥까지 하면서 네. 이 직책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당원과 또 우리 의원들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주셔서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야당이 됐지만은 재건이 되어왔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보수가 재건되는 또 중도까지도 포함해서 의회를 넓혀가는 자유한국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근데 원내대표 경선 날짜 때문에 홍준표 대표하고 의견이 다르셔가지고 투톱의 갈등으로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홍 대표의 리더십과 원내대표님의 리더십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서로 조금 의견의 차이를 갈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좀 너무 진도를 나간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홍준표 대표는 12월 9일까지가 정기국회니까 네. 그 전에 다음에 사령탑을 뽑아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예. 저는 정기국회 도중에 지금 이렇게 예산안과 이런 것을 긴밀하게 추진해왔던 사람이 일관되게 이것을 정리하는 것이 우리 정기국회에 임하는 전략상 좋다. 그래서 적어도 12월 9일날 정기국회 끝나고서 원내대표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네. 그랬더니 15일 날로 저는 정하고 홍 대표는 7일이 어떠냐 이렇게 그랬죠. 얘기했는데 아마 홍 대표가 13일부터 15일까지 좀 외국에 나가는 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9일만 정국히 지나면 되니까요. 네. 12일로 타협을 본 것이지 예. 저랑 어떤 갈등이 있었다 이렇게는 저는 보지 않고요. 네. 리더십의 차이는 좀 저랑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사람에 따라서 리더십이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네. 이제 거기는 한마디로 좀 독고다이라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저는 조금 좀 글쎄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네. 집단적 지혜를 모으는 타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어느 리더십이 베스트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2일에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지게 됐는데 결과에 따라서 홍준표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한 심판이 될 수도 있고 또 잔박으로 불리는 친박계 심판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원내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러면 전자를 고르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홍준표 대표의 운영 방식 또 최근에 조금 거친 말씀을 하셨죠. 소동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의원들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홍 대표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면서 좀 의원들의 동향이 여담에 어떻게
홍 대표에 대한 이 운영 방식을 어떻게 계속 가야 되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의원들의 성향에서는 요담의 차기 원내대표는 누가 대역 투쟁력 또는 원내 전략적인 측면에서 우월성이 있느냐 예. 이 측면에서 선택될 가능성이 더 많지 어떤 이런 친홍이냐 비용이냐 또는 뭐 남아있는 뭐 소위 잔박들을 뭐 청산하는 뭐 이런 표결이냐 이렇게 보진 저는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요즘 홍준표 대표 사당화 얘기가 나오던데 친홍계 존재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당화도 저는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의원들이 보는 시각에서 홍 대표 주변에 있는 몇 분들이 조금 더 아주 친홍적 색깔이 강한 발언을 하게 되니까 네. 여기에서 친위 부대들 또 친위 부대도 만들겠다 뭐 이런 언급이 있으니까 네. 자꾸 이런 사당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연히 사당화된다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원내대표 만들어서 새누리당이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이 새누리당이 많이 사당화돼 있었거든요. 네. 맥간이들에 의해서 이 당이 움직여졌는데 이렇게 하면 역시 이 정당은 공당이지 예. 어떤 개인의 정당이 아니다. 홍 대표도 이걸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최근에 뜻있는 개혁 보수 세력이 있다면 자유한국당을 탈출해서 바른정당으로 오는 게 맞고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후보는 제가 다른 데서 말씀하셨지만 네. 이 겨울이 다가오는 이 사풍 한설에 바른정당을 잘 간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저는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바른정당에서 20명이 있던 의원이 11명이 지금 일로 또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 탈당이 있을지 모르겠다. 거기서 넘어온 의원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하나로 뭉쳐야 되겠다. 네. 이런 의식들이 지금 넘어오신 의원들이 굉장히 강한 의욕을 갖고 있는 것을 봐서 예. 바른정당은 이제 유명무실한 정당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네. 보수 대통합적 차원에서 많은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내란죄 발언, 지금 여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우리 국회부의장이 오랜만에 좀 강경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까지도 이 내란죄에 해당된다고 예. 하는데 이 심재철 의원이 율사 출신 아닙니까? 변호사시고. 그런데 이분이 이런 법리적 판단까지 해서 어떤 이것을 했다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 판단에 의한 발언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역시 정치적인 문제로서 매듭이 젖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문재인 정부가 이런 워닝에 이런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이 더 강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설 그런 계획은 없으신 거군요. 네, 현재로서는 어떤 그런 계획을 짜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유,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삭감만으로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우선 이 문제가, 이 소위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500억 이상의 국고 부담이 가는 것은 소위 예비 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예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예타를 생략하고 그냥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선 최저임금이 포함해 우리나라는 기본급만 포함이 돼 있는데 과연 외국은 상여금이라든지 숙박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잘 조정이 되지 않고 지금 이게 올라와 있다는 점도 있고요. 이런 몇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내년에 저희들이 볼 때는 소위 경제 핵폭탄이
저는 최저임금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특히 그 자영업이라든지 또 영세기업이라든지 또는 한계기업에서는 최저임금이 이렇게 올라가서는 어려움을 겪을 건데 네. 이게 눈에 보이는데도 그냥 지금 엄청난 일을 이 정부가 소위 저질러 놨거든요. 예. 이걸 국민 세금으로 메꾸겠다고 하는 것을 과연 다 받아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있습니다. 네. 누리과정 예산도 뒤늦게 그 중점 논의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매년 갈등을 빚어온 사안인데 지금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누리 예산은 지금 이번에 정부안은 모든 100%를 국고 부담으로 요즘 여야의 막바지 예산 전쟁이 치열합니다. 최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 문제인데요. 일자리 늘리기냐, 곳간 거덜내기냐.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원내대표들이 직접 협상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도 밤 늦게까지 협상에 임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이 원래 오늘 자정이었는데 내일 정오로 연기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안 막판 타결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헌법에는 예산안을 국회가 네. 회기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법정 시한으로는 12월 2일까지가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막바지 그 예산안 이제 협상에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저께 늦은 시간까지 논의했습니다만은 지금 제 그냥 감으로는 예. 예산안 법정 시한 준수가 장담하기 어렵지 않나. 어떻게 그 협상에 임하는 저는 뭐 야당이다 보니까 예. 여당의 여러 가지 그 돌부처 행세라고 그럴까요? 네, 타협이 잘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우려의 시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예전에 말씀하신 걸 보니까 2일 통과는 어렵더라도 9일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일 처리가 어려운 거로 하자는 거죠.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저 금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한 45%, 43에서 45% 수준에 있거든요. 예. 이걸 갑자기 지금 100%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갑작스러운 증액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그 부담의 비율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액 국고 지원은 안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지금 왜 이 문제가 있냐면 우리 또 우리 일반 행정과 마찬가지로 그 부담 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지금 소위 좀 남아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20몇 %는 반드시 그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당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지금 세금을 요번에 그 재정 지출을 7.1%나 늘려왔거든요. 네. 그게 비례해서 교육재정교부금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지금 교육재정교부금은 지금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좀 남아돈다 그럴까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네. 누리 예산까지 이렇게 그 엄청난 증액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누리 예산 말고도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뭐 쟁점 예산이 9개나 됩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일부 감액하기로 합의가 됐다고 들었는데 나머지 중에 합의가 가능한 예산 어떤 걸 그동안에 공무원을 증원시키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 국회 예산처에서 추계한 바에 의하면 평균 한 26년에서 30년을 근무한다는 전제하에서 계산을 해보면 한 327조 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예. 올해 예산이 지금 429조를 이 정부가 갖고 왔는데 예. 5년 동안에 공무원 5년 동안에 이만큼을 늘리면 앞으로 미래 세대가 327조 원이라는 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네. 따라서 이러한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 공무원 수 증가는 좀 이게 절제돼야 된다 하는 네. 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그 국가 부도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나 베네수엘라의 경우를 봤을 때 예. 위기의 시작이 바로 이런 공기업, 공무원 등의 비대한 증가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수요 조사가 돼서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그 직역에 한해서는 공무원 증원이 가능한데 무조건 공약에 따른 증원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확보 수치가 정확한 그 예측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렇게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이런 그 공무원 증원은
저희 국회에서 용납할 수가 없죠. 네. 그 최저임금 인상 보전액, 이 3조 원은 뭐 막판 타결 가능성이나 이런 협상이 어렵다 쳐도 9일 철회 여부도 지켜봐야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런 언급을 제가 직접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 법정 시한을 그래도 준수해야 된다. 예. 이런 입장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지. 네. 9일을 예상을 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가급적 그 법정 시한을 지키도록 노력하지만 우리 정기국회가 100일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12월 9일까지가 정기국회입니다. 네. 아무리 늦어도 이 12월 9일까지는 돼야 된다는 것이 일반 의원들의 생각인데 예. 하여튼 이 문제는 9일이라고 지금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네. 법정 시한 내에 통과되도록 오늘도 아마 계속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장 첨예한 쟁점이 공무원 증원 예산입니다. 야당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여서 쉽게 포기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이 문제는 잘 아시피 어떤 과학적 근거 또는 정확한 수요 예측에 의해서 이만큼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건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내놓은 예산안의 공무원 수치라는 것은 그냥 공약에서 제시한 그 수치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합리적 그 정확한 추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17만 4천 명을 이 정권 5년